안녕하세요. 인제대학교 디지털 항로화 헬스케어 학과에서 겸임 교수를 하고 있는 박주용입니다. 여러분들과 신사업 기획에 대한 공부를 영상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제가 만날 수는 없지만 열심히 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 기쁘게 또 수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사업 기획이라는 것은 신사업의 후보를 발굴하는 과정과 신사업 선정과 그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 그 두 가지 과정으로 나뉘는데요. 우리는 지금 현재는 신사업 선정인과 전략을 수립하는 두 번째 단계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업 아이템 발굴의 핵심 기술을 우리가 공부했었고요. 그리고 응용 기술도 공부하고, 그리고 신사업 선정을 위한 타당성 분석의 과정과 신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의 과정까지 네 단계를 다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사업 아이템 발굴의 응용 기술을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플랫폼 비즈니스 전략으로 아이템 발굴하는 걸 공부했었어요. 플랫폼 비즈니스가 어떤 건지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 다음에 M&A를 관련한 M&A를 통해서 비즈니스 아이템을 점프하는 그런 방식도 제가 여러분들과 공부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시장을 파괴하는 게임 체인징 아이템을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세 번째, 시장을 파괴하는 게임 체인징 아이템 개발. 이게 뭐냐, 이게 무슨 말이냐, 조금 낯선 용어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자, 첫 번째 챕터는 SNS가 뭐냐면 우리 흔히 말하는 SNS가 아니고 SMS입니다. 이게 숏 메시지 서비스라고 해서 우리 쉽게 얘기하면 짧은 문자 서비스입니다. 요즘에는 뭐 흔하게 쓰지도 않죠. 잘 가끔씩 뭐 그런 게 있긴 합니다만 저도 안 써본 지 오래된 것 같아요. 문자로는 문자도 쓰긴 쓰는군요. 어쨌든 그거와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파괴적 혁신이란 말이 있어요.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도 해드릴 건데 이거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세 번째는 새벽 배송 하면 생각나는 회사가 하나 있을 겁니다. 그 회사가 새벽 배송이 핵심이 맞는지 그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도 첫 시간부터 열심히 한번 지치지 말고 한번 가봅시다. 첫 번째, SMS 요금을 10원 내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누가 한 말인지 한번 볼게요. 2007년 9월에 게재된 국내 경제 일간지의 기사 제목 하나를 인용하겠습니다. 문자 메시지 혜택 더 늘어난다 라는 헤드라인 기사인데, 기사 본문의 주요 내용은 SKT로부터 시작해서 KT하고 LG가 문자 서비스 요금을 저렴하게 하고 서비스 혜택도 더 주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화면에 보이죠? 기존에는 건당 30원이었던 것을 20원으로 3분의 1을 깎아준 거예요. 그 파격적인 할인을 할 것임을 강조한 겁니다. 그 기사에서 건당 10원에 하려는 할인은 엄청난 혜택으로 평가돼가지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통신사의 주요 매출원 중에 하나인 SMS의 단가를 3분의 1이나 포기하기로 했으니까 통신사들의 시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통 큰 양보를 한 걸까요? 또는 희생이라고 업계에서 홍보를 하는 것 같습니까? 근데 왜 그들은 이런 변화를 스스로 선택했을까요? 우리가 뭐 깎아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기존 통신사들의 이런 배려가 무색해져 버리는 경험을 우리는 그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몇 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우리의 삶 속에 핵폭탄급의 변화를 가져오는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가 출시됐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카카오톡이라는 새로운 서비스가 나왔습니다. 이게 나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그 전에 PC에서 사용해봤던 메신저의 모바일 버전 혹은 조금 더 잘 만든 문자 서비스용 애플리케이션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카카오톡이라는 새로운 사업 아이템의 비전은 일반 사용자의 생각 범위를 한참 넘어섰던 것 같습니다. 앞의 얘기에 관련해서 한 가지 결론을 먼저 내리자면 통신사의 문자 메시지 서비스 비용에 대한 정책은 카카오톡의 등장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됐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통신사에서 요금제를 가입할 때 문자 메시지 이런 것들은 다 무제한으로 제공되는 것이 기본이 되죠. 요즘에는 통화까지 다 무제한입니다. 그냥 카카오톡의 등장으로 기존의 통신 3사에 의해서 좌우되던 하나의 비즈니스 분야가 완전히 파괴되고 해체되는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카카오톡의 통화 기능이 추가될 것을 예고했을 때는 또 한 번의 충격을 경험했던 통신사들이 방화 로비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때 카카오톡이 무료 통화까지 하게 된다니까
뭐 통신사에서 매일매일 기사를 내보냈던 걸로 제 기억나요. 어쨌든 누가 잘했다 못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새로운 사업 아이템 중에는 기존의 시장을 파괴해야만 성공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존 경쟁 대상이 이미 시장의 룰을 만들어 버렸는데 그 틀 안에서 살기를 찾기에는 미래를 장담할 수가 없고 오히려 기존 틀을 아예 파괴해버리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면서 가능성이 생기는, 마치 뭐 제가 좋아하는 얘기라서 좀 들려드리면 삼국지에서 조자룡이 조조의 100만 대군을 뚫고 홀로 막 진격하는 그런 얘기가 있죠. 조자룡이 헌창 쓰듯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그 전쟁처럼 그런 홀로 뚫고 진격하는 것 같은 그런 방법의 살 길이 오히려 이 사업을 살게 해주는 사업 모델이 되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파괴와 변화의 주체를 바로 게임 체인저라고 부릅니다. 새로운 사업으로 게임 체인징을 목표하는 사업 기획자들이 이 순간에도 자기들의 아이템에 대한 확신으로 밤을 새우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파괴적 혁신이란 말을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볼까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경영학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주창한 이론이 있습니다. 파괴적 혁신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사실 이 개념은 이분이 여기 보시면 이 화면에 보이죠? 클레이튼 크리스텐슨이라고 좀 우리나라 발음으로 좀 힘든 말이 크리스텐슨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사실은 1997년도에 발표된 어떤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원래는 이 책 제목에 파괴적 혁신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파괴적 혁신이라는 책을 자꾸 찾으면 딴 책을 찾던데 사실은 이 내용이 오리지널로 들어있는 내용은 책 제목이 혁신기업의 딜레마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 속에 나오는 이론이 바로 파괴적 혁신이라는 단어예요. 제가 제 경험을 좀 얘기해 드리고 하자면 몇 년 전에 저랑 함께 사업을 추진했던 모 상장기업의 회장님 계신데 그 회장님께서 어느 날 저랑 막 얘기하시다가 어느 날 기존 틀에 박힌 조직 문화에 대한 좀 불만이 좀 있으셨나 봐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셨냐면 니네들은 파괴적 혁신이란 말도 모르나 하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파괴적 혁신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회사의 직원들에게 막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사실 그분 말씀의 주제는 그들의 조직 문화가 현재보다는 많이 달라져야 된다는 좀 뭔가 좀 변화를 통해서 정말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보자 뭐 이런 의미였던 것 같은데 유명한 경영 이론인 파괴적 혁신은 사실 그 회장님은 내용을 사실은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원래 파괴적 혁신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크게 변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떤 말이냐면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기업이 변화를 시도하는 방법 중에는 존속 혁신이라고 Sustaining Innovation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 파괴적 혁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이미 일정 위치를 차지한 기업들이 제품이나 서비스에 점진적인 개선을 통해서 존속적 혁신을 거듭하다가 고객 니즈의 핵심을 지나치거나 매칭이 어긋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기존 기업들이 간과했던 시장 밑바닥에 새로운 수요나 니즈를 타겟으로 틈이 생기는 거죠. 기회가 또 생기는 겁니다. 그 기회를 찾아보고 그 니즈를 타겟으로 새로운 고객 만족의 핵심을 창출하는 방식의 혁신을 하게 되는 걸 말합니다. 좀 어렵죠 말이. 주로는 기존 시장의 거대 기업에 쉽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거대 기업이 있을 때 그 거대 기업에 대항하는 중소규모의 기업의 틈새 전략을 통한 시장 파괴와 장악이 바로 그 방법이 바로 파괴적 혁신의 조금 더 정확한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샤오미 같은 회사가 샤오미는 사실은 글로벌에서 알아주지도 않는 대단한 회사가 아니었죠. 한때 초기에는. 근데 이 샤오미는 다른 고가의 좋은 스마트폰이 나오고 있을 때 자기들만 할 수 있는 저가의 간단하지만 그냥 저렴하고 쓸만한 그런 휴대폰을 만들므로 해서 사실 휴대폰 시장의 3위 위치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바로 파괴적 혁신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려볼까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은 이 아이폰, 이게 바로 아이폰 처음 초창기 아이폰 1이죠. 이 아이폰이 시장에 진출한 과정 역시도 정말 대표적인 파괴적 혁신의 샘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애플이라는 회사는 그 전에 핸드폰이라는 걸 만든 적이 없는 회사예요. 조금 유사한 게 아이팟 같은 걸 만들긴 했죠. 그건 음악을 틀고 다른 걸 간단한 영상을 보기 위한 장비였지 통신을 하는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강점들을 살리고 기존의 노키아부터 삼성 이런 데가 다 갖고 있던 그 휴대폰 시장을 모토로라부터 많았죠. 그 시장에 자기들이 스타트를 하는 이제 겨우 비기너인데 거기에 들어가서 시장을 완전 뒤흔들어 놔버렸죠. 새로운 방식으로. 이게 바로 대표적인 파괴적 혁신의 샘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 시장의 주류를 이루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새로운 사업을 도전하는 스타트업이나 중견기업의 신규 사업 조직에서 보면 쉽게 도전을 생각하기 어려운 거대한 상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규 사업 프로젝트들이 포기를 하거나 소극적으로 우회 전략을 선택할 때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 분야는 기존 대기업들의 시장을 파괴하지 않고는 시장에서의 존재 의미조차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때 효과적인 시장 파괴 전략으로 오래된 경영 이론이 파괴적 혁신이라는 개념인데 시장에서의 성공 사례들은 이 이론이 발표된 이후에 훨씬 더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지막 새벽 배송을 가지고 성공한 것이 아니라는 이 얘기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새벽 배송 가기 전에 다른 얘기를 먼저 하고 갈게요. 기존의 시장을 파괴하고 성공한 사례이자 파괴적 혁신 사례의 대명사처럼 불리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디냐면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가 처음 미국 시장에 진입을 하던 시기에 동종업계 1위는 블록버스터라고 하는 비디오 대여점 체인이었습니다. 전국에 다 있는 거였죠. 엄청났다고 합니다. 저도 뭐 그걸 그 당시 미국을 가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넷플릭스는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찾아가서 비디오를 고르고 반납, 우리나라도 그런 비디오 가게 많았죠. 반납하는 기존의 방식을 우편 배송으로 대체해서 편리하게 해준다. 사람들이 그냥 집에 앉아서 받아볼 수 있는 편리함이란 가치를 대단한 가치인 거죠. 근데 그걸로 경쟁한다고 도전을 했지만 보기 좋게 실패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도 그럴 것이 요즘 학생들 아마 이런 디바이스, 이런 매체를 본 적도 없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희 애들도 보니까 요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본 적도 없는 그런 장비가 됐습니다만 초창기 비디오 테이프는 이렇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VHS라고도 말했는데 이 비디오 테이프였습니다. 크기도 꽤 크고 이거를 집으로 배송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막 깨지고 파손도 되고 그렇게 되면 비용도 올라가고 난리가 나는 거죠. 이런 문제점 때문에 도전의 의미는 좋았지만 실패했습니다. 넷플릭스가 실패했다는 얘기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시장의 변화로 인해서 그전보다 훨씬 배송이 유리한 DVD라는 것이 나오고 이 DVD를 배송할 때는 드디어 배송 서비스라는 것이 의미 있게 된 거죠.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막 물류센터, 쿠팡 물류센터처럼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유리한 DVD를 거쳐서 온라인과 디지털 기술 기반으로 스트리밍 서비스로 진출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규모로 크게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들이 내세운 그들만의 새로운 서비스 구조는 원래는 고객은 집에 앉아 계세요. 우리가 영화를 배달해 드립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거 아시나요? 그들이 표방한 그 서비스 방식이 그들 성공의 핵심이 아니란 것을. 넷플릭스의 성공 열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 방식이 아니라 고객 데이터의 분석 기술이었습니다. 몇몇 사례를 한번 볼까요? 가장 대표적인 넷플릭스의 대표작인데 하우스 오브 카드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시리즈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는 철저하게 고객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제작한 겁니다. 이 고객의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했냐? 넷플릭스의 기존 고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장르, 배우, 스토리 이 모든 걸 데이터 기반으로 그냥 짜 맞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드라마는 넷플릭스의 지금 위치까지 올라오는 넷플릭스의 시작을 다 만들어냈던 그런 대단한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설명드리면 넷플릭스는 여러분들이 또는 제가 우리가 넷플릭스를 보면서 플레이하는지 멈추는지 다음으로 넘어가는지 빨리 돌리는지 그리고 몇 시에 몇 날 며칠에 그리고 어떤 디바이스 보는지 심지어는 어디에서 보는지 제가 해외에 자주 나가다 보면 넷플릭스를 가지고 이렇게 가다 보면 제가 어느 나라에 새롭게 가면 그 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것 또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것이 거기서 못 보게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체크가 됩니다.
그리고 넷플릭스의 데이터 활용에 대한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죠. 넷플릭스가 어떤 미친 짓까지 했느냐. 넷플릭스는 넷플릭스의 고객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을 스스로 연구하지 않고 대회를 열었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얼마 되지도 않은 100만 불, 큰 기술을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100만 불은 큰 돈은 아니죠. 근데도 전 세계의 수많은 데이터 분석에 대한 전문가들이 이 대회에서 1등을 하겠다는 1등이라는 그 명예를 위해서 엄청나게 매년 도전했습니다. 근데 넷플릭스가 제안한 그 기준 조건을 넘기는 팀은 딱 한 팀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런 과정들을 왜 하느냐. 넷플릭스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겁니다. 넷플릭스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당신의 애인보다 당신의 영화 취향을 우린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넷플릭스는 대단한 겁니다. 그들은 기존 시장을 파괴하는 도전을 하면서도 서비스의 새로움에 못지않게 그 서비스 형태를 완성시켜줄 보이지 않는 무기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이미 알았던 거고 그것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던 겁니다. 미국 얘기를, 외국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나라 얘기도 한번 해볼까요? 한국에는 비슷한 사례로 소개하고 싶은 회사가 있습니다. 새벽 배송으로 유명한 마켓컬리입니다. 식료품을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그것을 다음날 아침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새벽에 문 앞에 가져다 준다는 개념은 기존의 시장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서비스 방식이었습니다. 대형 마트와 또 다른 온라인 경쟁자들이 점유하던 시장을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정면으로 파괴하면서 진출한 그들의 성공 뒤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차별점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신선한 식자재를 선별하고 배정하는 내부 관리 체계와 주문량을 철저하게 정밀하게 예측하는 데이터 기반의 분석 시스템이 바로 그겁니다. 기존 시장을 파괴할 정도의 파급력이 있는 비즈니스를 발굴하고 기획을 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차별성이 완성되는 것에 아울러서 그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진짜 기술에 투자하고 완성해야 될 때가 있다는 점을 이해하셨으면 합니다.